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전역의 건강식품 매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출시 당일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현상의 시작은 미국 인기 유튜버가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가 내 삶을 바꿨다는 그녀의 한마디에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앞다투어 찾기 시작했고, 출시 일주일 만에 미국 내 모든 제품이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의 전통 건강식품이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을까? 그 중심에는 한 명의 평범한 미국인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보내온 놀라운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뉴욕의 한겨울은 언제나 그랬듯 혹독했습니다. 그랜드 센트럴역 근처 으슥한 골목길, 여러 겹의 담요로 몸을 감싼 한 남자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죠. 브라이언 애덤스, 한때는 뉴욕 철도청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그는 이제 길거리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5해 전 철로 점검 중 발생한 사고로 오른쪽 무릎을 심하게 다쳤고 그 후유증으로 만성 통증에 시달리며 우울증까지 겹쳤어요. 결국 직장을 잃고 저축은 바닥났으며 가족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브라이언은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더 끌어당겼어요.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칼바람이 얼굴을 핥히듯 스쳐갔죠. 그의 수염에는 얼음 결정이 맺혀 있었고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일지도 몰라. 브라이언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옆 골목에서는 쉼터로 가자는 봉사자의 권유가 들려왔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쉼터에서의 경험은 늘 좋지 않았죠. 소지품을 도둑맞거나 다른 노숙자들의 폭력에 시달리는 일이 반복되었으니까요. 브라이언의 눈앞에는 과거의 영광이 아른거렸어요. 열차가 레일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소리, 엔진룸에서 느껴지던 따스한 열기, 동료들과 나누던 웃음소리. 하지만 그 기억들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브라이언은 자신이 더 이상 그런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받아들였죠. 주머니 속에 남은 것이라곤 구걸에서 모은 동전 몇 개와 작은 사진 한 장뿐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브라이언이 철도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때로는 그 사진을 꺼내보며 자신을 다그치곤 했지만 오늘 밤은 그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눈을 감으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것만 같았습니다. 브라이언의 얼어붙은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목의 맥박을 더듬었죠.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그 리듬은 점점 느려지는 듯 했어요. 거리의 소음은 멀어져 갔고 의식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브라이언은 마지막 생각을 정리하며 눈을 감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브라이언의 어깨를 두드렸죠. 브라이언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앞에는 70대로 보이는 동양인 노신사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두꺼운 패딩과 목도리로 단단히 무장한 그 노인은 브라이언에게 따뜻한 열기가 피어오르는 종이컵을 내밀고 있었죠. 차 한잔 하시겠소? 노인의 말투에는 독특한 억양이 묻어났어요. 브라이언은 망설임 없이 그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만들어내는 열기가 손가락을 타고 올라왔고 첫 모금에 몸이 살짝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브라이언의 쉰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새어나왔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브라이언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이 시간에 이런 곳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브라이언이 물었죠. 노인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한때 길을 잃은 적이 있었소. 그때 누군가 내게 손을 내밀어 주었지. 이젠 내가 그 빚을 갚을 차례요. 브라이언은 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착한 거짓말은 봉사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노인의 눈빛에는 브라이언이 익히 알고 있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진심 어린 것 같았어요.
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갈색 병을 꺼냈습니다. 이거 당신에게 주고 싶소. 노인은 병을 브라이언에게 건넸어요. 브라이언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 병을 바라보았죠. 갈색 유리병 안에는 붉은 갈색의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브라이언이 물었어요. 이거 한국 홍삼이요. 약은 아니지만 사람을 살린 적이 많소. 노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죠. 브라이언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뭔가 팔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종교단체의 포교 활동인가? 하지만 노인은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단지 병을 건네고 마시라고 권할 뿐이었죠. 이걸 마시면 뭐가 달라집니까? 브라이언이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노인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삶이 변할 수도 있고 그저 따뜻한 밤을 보낼 수도 있소. 그건 당신 마음에 달려있지.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브라이언은 노인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보았죠. 이제 손에는 따뜻한 차와 정체불명의 갈색병만이 남아있었습니다. 홍삼이라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것이라고. 브라이언은 병을 열어보았어요. 약간 쓰면서도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죠. 망설임 끝에 그는 한 모금을 들이켰습니다. 쓴맛이 혀끝을 자극했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은 들지 않았어요. 두 번째 모금을 마시자 목구멍으로 따스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브라이언은 병에 담긴 액체를 모두 마셨어요. 그리고 담요를 단단히 끌어당기며 등을 벽에 기댔죠. 이상하게도 몸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환각일까? 아니면 그저 차와 홍삼이 주는 일시적인 온기일까? 어떤 이유든 브라이언은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끼며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브라이언은 길거리에서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라이언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뭔가 달랐어요. 아직 몸은 차갑고 뻣뻣했지만 머릿속이 맑았죠. 그동안 늘 두통과 함께 시작되던 아침이었는데 오늘은 머리가 개운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른쪽 무릎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어제보다는 견딜만했죠. 브라이언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젯밤의 노인은 꿈이 아니었구나. 비어있는 갈색 병이 담요 옆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병을 집어들어 자세히 살펴보니 한글로 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 노인이 말했던 한국 홍삼이 맞는 듯 했어요. 플라시보 효과겠지. 브라이언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관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심리적 효과를 준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죠. 하지만 몸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분명 무언가 달랐습니다. 브라이언은 빈 병을 주머니에 넣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날 하루는 평소와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동전을 구걸했죠. 하지만 브라이언은 이상하게 지치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2~3시간만 돌아다녀도 무릎이 아파 쉬어야 했는데 오늘은 5시간을 계속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브라이언은 어제와 같은 장소로 돌아왔어요. 혹시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날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노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은 빈 병을 꺼내 들었어요. 병 안에는 아주 소량의 액체가 아직 남아있었죠. 브라이언은 그것을 손가락에 묻혀 혀끝으로 맛보았습니다. 여전히 쓰고 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브라이언은 더욱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웠고 특히 무릎 통증이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마치 오랜 수면 부족에서 벗어나 숙면을 취한 듯한 상쾌함이 온몸을 감쌌죠. 이건 정말 뭔가 다른데? 브라이언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노인을 기다렸지만 만날 수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브라이언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공중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죽은 듯 공허하던 눈동자에 미세한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죠. 브라이언은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며 통증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아팠지만 한 달 전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통증이었어요. 이게 다 그 홍삼 때문일까? 아니면 단순히 심리적인 효과? 브라이언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지 못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하루를 견디는 것이 고문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브라이언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가장 저렴한 호스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한 거죠.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깨끗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 노숙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감히 꿈꾸지 못했던 사치였어요. 하지만 이제 브라이언은 자신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브라이언은 갈색병을 생각했어요. 작은 병 하나가 자신의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아직 길은 멀었지만 처음으로 브라이언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하나의 작은 갈색병에서 시작되었어요. 열흘째 되던 날, 브라이언은 평소와 달리 그랜드 센트럴역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루에 8시간 이상을 걸어 다닐 수 있었고, 구걸에서 모은 돈으로 간간히 따뜻한 음식도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그날도 브라이언은 빵 한 조각을 손에 들고 앉아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카메라와 장비를 들고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튜브 채널 선행의 힘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근처에서 노숙자분들께 커피와 샌드위치를 나눠드리고 있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인터뷰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밝은 표정의 젊은 남자가 브라이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처음에는 경계했어요. 이런 유형의 콘텐츠 제작자들은 많았고 대부분 노숙자들의 불행을 이용해 조회수를 올리는데 급급했죠. 하지만 그들이 건넨 따뜻한 커피와 신선한 샌드위치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습니다. 뭘 알고 싶으신가요? 브라이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튜버는 브라이언의 이야기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노숙자가 되었는지,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을 물었죠. 브라이언은 간략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철도 엔지니어였던 과거, 사고로 인한 부상, 우울증, 그리고 길거리로 내몰린 과정까지. 그러다 브라이언은 문득 주머니 속 갈색병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최근에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브라이언의 말에 유튜버의 눈이 반짝였죠. 열흘 전쯤 한 한국 노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홍삼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 후로 제 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브라이언은 주머니에서 빈 병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그 홍삼병인데 이걸 마신 후로 제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잠도 잘 자게 됐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두통이 없습니다. 브라이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유튜버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병을 자세히 살펴보았죠. 이 작은 병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되찾게 해준 건가요? 유튜버가 물었어요. 브라이언은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이거 하나가 내 몸을 다시 걷게 했어요. 인터뷰는 30분 정도 이어졌고 유튜버는 브라이언에게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영상이 올라가면 알려드릴게요.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유튜버가 말했죠. 브라이언은 별 기대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수많은 영상 중 하나로 묻히겠지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올라간 지 사흘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돌파했어요. 댓글에는 홍삼에 대한 질문과 노인에 대한 궁금증이 쏟아졌죠. 특히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 홍삼이란 게 정확히 뭐지? 어디서 구할 수 있어?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같은 질문이 폭주했습니다. 유튜버는 다시 브라이언을 찾아왔어요. 영상이 완전히 대박이 났어요. 사람들이 당신 이야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한국 홍삼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고 있어요. 유튜버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죠. 브라이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큰 관심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브라이언이 물었죠. 유튜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정성이요. 요즘 사람들은 광고와 과장된 홍보에 지쳐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한 것뿐인데 그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브라이언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튜버가 보여준 댓글들과 조회수 그래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그 작은 홍삼병 하나가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죠. 브라이언은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길거리에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살던 그에게 이것은 믿을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놀라운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인터뷰 영상은 30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영상 속에 잠깐 등장한 홍삼병을 캡처해서 제품을 찾기 시작했죠.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KOREANGINSENG 해시태그가 트렌딩 토픽에 올랐고 한국 홍삼에 대한 검색량이 폭증했습니다. 한국 제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홍삼 제품이 순식간에 품절되었어요. 아마존과 이베이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도 한국 홍삼 제품은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했죠. 이게 정말 한국 거였어? 라는 질문과 함께 한국 홍삼이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유튜버는 지속적으로 그에게 연락을 취하며 상황을 알려주었죠. 당신이 말한 홍삼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어요. 건강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홍삼의 효능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튜버의 말에 브라이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저는 그저 제 경험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한국의 주요 일간지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노숙자의 홍삼 경험담이 세계적 관심 불러일으켜 우리가 평범하게 여기던 홍삼, 해외에서는 기적의 음료로 주목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보도되었죠. 한국인들은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일상적으로 섭취해온 홍삼이 외국인들에게 이토록 신비롭게 받아들여지다니. 미국 현지 방송국에서도 브라이언에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브라이언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유튜버의 설득으로 결국 짧은 인터뷰에 응했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저 제가 경험한 변화를 말할 수 있을 뿐이에요. 브라이언은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죠. 그의 소박한 고백은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진정성으로 다가갔습니다. 홍삼 품절 사태는 한국 기업들에게 예상치 못한 호재였어요. 대형 홍삼 제조사들은 생산량을 늘리고 해외 마케팅을 강화했죠. 하지만 급작스러운 수요 증가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희소성으로 인해 가격이 2배, 3배로 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한편 브라이언의 생활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유튜버는 영상의 수익 일부를 브라이언에게 나눠주었고 시청자들의 기부금도 모였어요. 브라이언은 조금씩 노숙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시작했죠. 그는 저렴한 모텔에서 머물면서 정기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건강 상태는 계속해서 호전되고 있었어요. 브라이언, 한국 홍삼 제조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에게 제품을 보내고 싶대요. 유튜버가 알려주었죠. 브라이언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여러 종류의 홍삼 제품이 담긴 상자가 배달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그중 처음 마셨던 것과
가장 비슷한 제품을 선택해 매일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BRIANGINSENGSTORY 해시태그까지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브라이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자신들의 홍삼 경험담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브라이언 덕분에 홍삼을 시작했는데 정말 에너지가 달라져요. 한 달째 복용 중인데 면역력이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같은 댓글들이 넘쳐났죠. 브라이언은 이 모든 상황이 신기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죽음을 생각하던 그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이 되었으니까요. 그는 유튜버에게 물었어요. 제가 정말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건가요? 유튜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솔직함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모든 인기와 찬사 속에서도 그림자는 드리워지기 마련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의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자 의심의 목소리도 함께 커졌어요. 몇몇 언론은 노숙자 조작된 스토리 의혹, 미확인 제품 맹신 위험 같은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죠. 소셜미디어에서는 홍삼 제조사들이 마케팅을 위해 브라이언에게 돈을 주고 거짓 이야기를 퍼뜨리게 했다는 음모론까지 등장했습니다. 브라이언,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유튜버가 어느 날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그는 태블릿을 건네며 최근 기사들을 보여주었죠. 브라이언은 화면을 내려다보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돈을 받고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나요? 브라이언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의혹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홍삼의 효능이 과장되었다며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플라시보 효과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죠. 심지어 몇몇 방송에서는 브라이언의 과거를 파헤치며 신뢰할 수 없는 출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이 경험한 변화는 분명 실제했는데 왜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는 걸까? 더구나 그는 어떤 홍삼 회사와도 접촉한 적이 없었고 처음 인터뷰 당시에는 그 제품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뿐이었죠.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유튜버가 제안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해명하는 게 어떨까요? 브라이언은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공개적인 자리에 서본 적이 없었고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이 불편했죠. 하지만 자신의 진실성을 의심받는 것은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이틀 후 브라이언과 유튜버는 소규모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지역 방송사와 몇몇 온라인 매체가 참석했죠. 브라이언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광고한 적도 팔아본 적도 없습니다. 브라이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그저 제가 경험한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걸을 수 있고 잠도 잘 자고 두통도 없습니다. 브라이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저는 그 노인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다시 만난 적도 없어요. 그저 그분이 주신 홍삼을 마셨고 제 몸에 변화가 생겼을 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살고 싶었고 이게 날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이언의 솔직한 고백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특히 그의 눈물 어린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는 진심을 전달했죠. 기자회견 영상은 다시 한번 바이럴이 되었고 이번에는 브라이언을 지지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저 눈빛은 속일 수 없다. 그저 자신의 경험을 나눈 것뿐인데 왜 공격받아야 하는가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또 다른 이들은 홍삼의 면역력 증진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다며 브라이언의 이야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지했죠. 특히 한국계 의사들이 나서서
홍삼의 효능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천 년 동안 인삼을 약용식물로 사용해왔어요. 현대 과학에서도 인삼의 항염증 효과, 면역력 증진 효과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문적인 견해는 브라이언의 이야기에 신뢰성을 더했어요. 브라이언을 향한 의심은 점차 줄어들었고 대신 그의 회복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브라이언이 어떻게 노숙 생활에서 벗어나는지, 건강은 계속 좋아지는지 궁금해했어요. 브라이언의 이야기는 단순한 홍삼 효과를 넘어 인간의 회복력과 희망에 관한 이야기로 발전했죠. 브라이언, 좋은 소식이 있어요. 유튜버가 어느 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홍삼 브랜드에서 당신을 초청하고 싶대요. 브라이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이요? 저를요? 유튜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당신에게 직접 홍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고 싶대요. 브라이언은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2달 전만 해도 뉴욕 거리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그가 이제는 지구 반대편 나라에 초청되어 온 것이었죠. 공항에는 한국 홍삼 기업의 관계자들이 브라이언을 맞이했습니다. 미스터 애덤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업 대표는 악수를 청하며 미소 지었어요. 브라이언은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죠. 아직도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서울 시내의 고급 호텔로 브라이언을 안내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에 브라이언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내일부터 강원도 홍삼 농장과 가공 공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일정표를 건네며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브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대접을 받는지, 이 모든 것이 왜 자신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죠. 다음 날 아침, 브라이언은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산과 들은 뉴욕의 콘크리트 정글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푸른 하늘 아래 끝없이 이어지는 산맥을 보며 브라이언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죠. 3시간의 이동 끝에 그들은 인삼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최고급 홍삼의 시작점입니다. 농장 주인이 브라이언을 맞이했어요. 그는 60대로 보이는 단단한 체격의 남자였죠. 거칠고 투박한 손은 수십 년간 땅을 일구어온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그 손을 바라보며 묘한 존경심을 느꼈어요. 농장 주인은 브라이언에게 인삼밭을 안내했습니다. 인삼은 최소 6년은 자라야 제대로 된 효능을 가집니다. 그동안 우리는 매일같이 돌보죠. 그의 설명에 브라이언은 놀랐어요. 6년이요?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농장 주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연의 것은 서두를 수 없어요. 천천히 제대로 자라야 하죠. 브라이언은 차양막 아래서 자라는 인삼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잎과 줄기, 그리고 땅 속에 숨겨진 뿌리.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꾼 홍삼의 원료라니 브라이언은 감회가 새로웠어요. 직접 해보시겠어요? 농장 주인의 제안에 브라이언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브라이언은 농장 주인의 지도에 따라 조심스럽게 인삼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삽으로 주변 흙을 파내고 손으로 흙을 털어내며 인삼 뿌리를 드러냈어요.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섬세했죠. 조심해야 해요. 뿌리가 상하면 안 되니까요. 농장 주인의 말에 브라이언은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마침내 브라이언은 인삼한 뿌리를 온전히 캐내는데 성공했어요. 황금빛을 띠는 뿌리는 사람 모양을 닮아 있었죠. 사람인의 인삼은 사람을 닮았기에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농장 주인의 설명에 브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쥐어진 인삼을 바라보며 브라이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우시나요? 통역사가 물었죠.
브라이언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 작은 뿌리 하나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갔는지 생각하니, 그리고 이런 것이 제 몸을 살렸다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브라이언의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전했어요. 오후에는 홍삼 가공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인삼이 어떻게 세척되고 찌고 말려서 홍삼이 되는지 전 과정을 볼 수 있었죠. 홍삼은 9번 찌고 9번 말리는 구중구포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인삼의 유효 성분이 활성화되죠. 공장장의 설명을 들으며 브라이언은 점점 더 감탄했어요. 특히 품질 관리실에서는 각 배치마다 꼼꼼하게 검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미경으로 성분을 분석하고 불순물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마치 정밀의학연구소를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한 번도 기준을 낮춘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매일 일하죠. 공장장의 말에 브라이언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삼액을 병에 담는 포장 라인을 방문했어요. 브라이언은 처음 받았던 그 갈색 병과 동일한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죠. 이 병 하나에 사람 손, 흙, 시간, 마음이 다 담겨 있었군요. 브라이언의 말에 공장 직원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상이었지만 브라이언에게는 경이로운 발견이었어요. 하루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브라이언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약이나 건강식품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산물. 그것이 바로 홍삼이었죠. 브라이언은 이제야 자신이 경험한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회복을 넘어 인간과 자연,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브라이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도 달라졌지만 내면의 변화가 더 컸어요.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죠. 한국 기업은 브라이언에게 충분한 홍삼 제품을 선물했고 더불어 작은 제안도 함께 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요? 브라이언은 유튜버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정성의 힘이라는 이름의 채널에서 그들은 건강식품과 자연 치유에 관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죠. 특별한 점은 화려한 마케팅이나 과장된 효능 대신 오직 정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정성이 담긴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브라이언의 철학은 단순했지만 깊었어요. 처음에는 소소하게 시작했지만 브라이언의 진정성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노숙 생활에서 벗어나 새 삶을 시작하는 과정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콘텐츠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제가 살아온 길을 다른 누군가도 걷고 있다면 그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브라이언의 마음은 순수했죠. 채널이 성장하면서 브라이언은 지역 노숙자 쉼터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죠.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삶은 때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브라이언의 이야기는 많은 노숙자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국 홍삼 기업과의 협업도 확대되었어요. 브라이언은 그들의 공식 모델이 되진 않았지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홍보대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죠. 그는 수익의 일부를 노숙자 지원 단체에 기부했고 홍삼 제품을 쉼터에 정기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고 싶어요. 브라이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채널 구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6개월 만에 50만을 돌파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이제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고 작은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의 건강도 계속해서 좋아졌죠. 무릎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매일 아침 홍삼을 마시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어요.
이게 다 그 한국 노인 덕분이에요. 브라이언은 종종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 왜 자신에게 홍삼을 건네주었는지 알지 못했어요. 여러 경로로 노인을 찾아보려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브라이언은 그 노인이 자신의 수호천사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문 1주년을 맞아 브라이언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노숙자들을 위한 건강식품 키트를 제작하고 이를 전국의 쉼터에 배포하는 캠페인이었죠. 키트에는 홍삼 제품과 함께 영양가 높은 간편식, 그리고 브라이언의 희망 메시지가 담긴 편지가 포함되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캠페인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다양한 기업과 개인 후원자들이 동참했어요. 브라이언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의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었죠. 정성의 힘은 단순한 유튜브 채널을 넘어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고 브라이언은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의 변화는 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숙으로도 이어졌어요.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죠. 저는 바닥을 경험했기에 이제 어떤 실패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브라이언의 말에는 강인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브라이언은 자신의 아파트 거울 앞에 서서 과거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손에는 홍삼병을, 다른 손에는 옛 철도 제복을 입은 자신의 사진을 들고 있었죠.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살아났다. 그리고 이젠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 브라이언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생겼죠.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국 친구가 준 작은 홍삼 한 병이었습니다.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정성과 배려, 그리고 오랜 전통이 담긴 한국의 정신이 담긴 홍삼 한 병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간접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었죠. 브라이언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단순한 약이나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정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성은 국경과 언어, 문화를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고 희망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을. 브라이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작은 홍삼병에서 시작된 희망은 끝이 없으니까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배려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난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모든 것은 한국 친구가 준 작은 병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병은 이제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어요.